6월 20일입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7월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달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이 나라에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이 북한의 문제, 이걸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없는 국면입니다. 이 김정은이가 이 김여정이를 시켜가지고 대통령을 능멸한 것, 이것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세계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아마 기네스북이 알았다면 그 능욕한 그 상황을 아마 세계사적으로 처음이라고 아마 기록에 그 욕과 더불어 올릴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강천석 그 논설고문, 조선일보 논설고문이 아주 단문으로 딱딱 표시한 아주 그 제목부터가 깔끔하게 정리한 부분을 갖다가 글을 써냈습니다. 이게 아주 함께 이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것,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부분이 뭐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먼저 그 키워드를 딱 내놨습니다. 핵무기 그늘 아래서도 북핵 문제 당사자가 아니라는 착각이 빚은 파국이다. 북핵 문제 당사자가 아니라는 착각이 빚은 파국. 다시 말하자면 김정은의 망상과 문재인의 몽상이 빚어진 비극이다, 파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목은 김정은의 망상, 문재인의 몽상. 망상은 잘 아시죠? 망상, 헛꿈을 꾼 거죠. 몽상은 그것도 꿈의 꿈을 꾼 거니까 그건 조금 낫네요. 네. 몽상을 할 수 있다는 건 행복하죠. 근데 망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몽상으로 하고 김정은은 망상으로 또 이렇게 기록했는지도 모르죠. 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말투 단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버르장머리였고 고약했습니까? 자기 오빠는 최고 존엄으로 받들어 모시면서 아버지 뻘 내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 처음에 뭐 그냥 만날 때마다 그냥 옆에서 수발 드는 척하고 공경한 척하고 하던 그 나이 어린 그 여성, 아버지 뻘 되는 남쪽 대통령을 몇 번이고 시궁창에 요번에 내동댕이 쳤지 않습니까? 시궁창에 내동댕이 칠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모욕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욕을 갖다 가져와도 할 수 없는 그런 욕들을 하면서 연이어서 옥류관까지, 주방장까지 들어서는 안 될 욕들을 다 들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든가 비판이고 뭐 지지자고 비판자고 이걸 떠나가지고 국민 전체가 이 모욕감, 좌절감을 안 느꼈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김여정이가 저러는데 화 안 난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왜? 투표에서 뽑힌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문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한민국 투표에서, 국민의 투표에서 선출된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를 욕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욕하는 것과 똑같았다. 그 모욕도 또한 똑같았고, 좌절감도 또한 똑같았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다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남북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말이 오갔기에 저들 남매에게 이런 닭다를 이렇게 수모를 또 이렇게 온갖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당해야만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한 건 또 대한민국이 당한 건데, 그러니까 결론이 더 허망했습니다. 그렇게 당했으면 유감도 표명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대책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 말이
국민들로 하여금 허망하게 만들었다고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네, 맞습니다. 허망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딱 나온 최종 결론, 원로들하고 같이, 이 원로가 원래 친북 좌파들 원로들입니다. 정세현이나 뭐나 거기 모인 사람들 몇몇 임동원이나 뭐 등등 보면 과거에 통일부 장관 한 사람도 있고 친북 좌파 행세 또 햇볕 정책 전도사처럼 왔다 갔다 한 사람 뭐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모인 그 원로들이라고 같이 모였으니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건 그 사람들 시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번 일이 남북관계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변질이 됐는데 채권자가 김정은이가 되고 채무자가 문재인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에서 열 몇째 적으로 잘 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게 돈을 꽂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빚도 따지면 우리가 주면 좋지 우리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여태까지 6.25라든가 북한에게 희생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얼굴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심지어는 칼기 폭파까지 해서 양민들을 갖다가 공중에서 폭발하던 육해공군으로 다 공중, 하늘, 땅, 바닥, 천안함 폭침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이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을 한번 그 참혹하게 돌아간 그런 얼굴들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여정은 남쪽 국민 세금으로 지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습니다. 180억 이상 들어간 건물을 폭발을 했습니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또 추가적 군사행동을 얘기를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인내를 하겠다고 합니다. 뭐 그런 말은 있습니다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내하고 그 인내하고 같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해서 나중에 성공을 하려 한다 하면 남들처럼 잠자지 않고 땀 흘리면서 공부하고 고통당하면서 공부하고 하는 이것은 열매는 쓰고 인내는 달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 것이다. 이게 성립이 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인내를 해야 될 시간이다 라는 이것은 어떠한 인내를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여정이가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내용 가운데 제대로 실행한 것이 한 조항이라도 있는가 하고 추궁했는데 총액 계산서를 흔들었지만 계산서 제목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 방북 때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한 군중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남쪽 대통령 하면서. 그 연설 가격도 나와 있습니까? 또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남북 정상 부부가 그냥 손을 흔들고 손을 맞잡은 사진도 그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북한이 계산서는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제대로 실행한 것이 한 조항이라도 있는가 하고 추궁하는 게 그것도 다 돈에 들어간다는 어떤 청구서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강천석 칼럼에서 이 강천석 논설 고문이 맹렬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 남북 정상회담은 선불, 후불, 현찰 납부, 물납 이런 차이가 있었을 뿐 공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은 유럽 5국을 다니면서 대북 제재 한 모퉁이라도 걸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프랑스 대통령한테 수모까지 당했잖아요. 국제 공조가 우선 아니냐는 민망한 목소리까지 딱 들고 지금 우리
제재 해제 좀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국제공조가 딱 프랑스 미테랑, 프랑스 뭡니까? 그 대통령이 국제공조가 우선 아니냐. 지금 국제 유엔에서 지금 제재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딱 하니까 얼마나 민망한 소리까지 들었습니까? 그게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김여정은 바로 이거를 갖다가 국제적 구걸질이라고 쌍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문 대통령이 가서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제 제재 해제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한 것을 딱 거절당한 국제공조가 우선 아니냐 하고 민망한 소리까지 들었는데도 자기 때문에 김여정이 이걸 국제적 구걸질이라고 쌍스럽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잘 됐으면 에헴하고 먹을 것이고 잘못되면 탓을 하는 아주 근성이 나쁜, 정말 근성이 나쁜 그런 것만을 배운 김여정이가 아닌가. 문제의 근원은 북한 핵 문제하고 남북 관계를 별개의 문제로 보는 이 정권의 착각에서 비롯됐다고 이 강천석 논설 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은 뭐냐? 북한 핵무장 문제의 당사자는 한국이 아닌 미국과 북한이라는 더 큰 착각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핵은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대한민국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바로 이것을 강천석 논설 고문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북한의 핵 위협 아래 살면서도 자신의 당사자 자격을 스스로 박탈한 결정, 그 다음에 연쇄 후유증을 또 다시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인데 핵의 대상인데 그러면 여기서 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강인한 군사 강국을 만든다든가 이런 안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국 대통령 자리는 운전석에서 결국 이제 조수석을 거쳐서 미북 회담 결과를 회담장 밖에서 이렇게 진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처지로 아주 그냥 격화됐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한은 한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미국과 북한에 각기 다른 말을 전했다고 서로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정의용이가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샬라. 저 김정은이는 비핵화의지가 철저하다. 이것만 하면 뭐 그냥 딱 둘이 회담하면 뭐 그냥 딱 끝난다. 핵 없앤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을 미국이 한 거 아닙니까? 정의용이가 진짜로 비핵화를 한다라는 확신을 정말 마음속으로 가졌다면 그는 그걸 가졌다면 그 사람은 진짜 외교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외교안보실장입니다. 청와대.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미국과 북한은 한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미국과 북한에 각기 다른 말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해서 회담을 갖다 하여튼 둘이 매칭시키려고 했다. 소위 중개자 노릇했다. 하지만 중개자는 양쪽에서 성사가 되면은 좋은 소리 듣지만 성사가 안 될 경우는 의심을 받죠. 내가 안 한 말을 해가지고 망치게 했어? 나를 속였어? 하는 그러한 부분의 문제. 이 볼튼 보좌관이 얘기한 소위 말해서 한국의 창조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충판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정은 남매의 폭언, 폭력 시위, 북한 핵 문제와 남북 문제라는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에 낀 우리 한국 처지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가면 또다시 쳇바퀴 속에 들어간다.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인내를 또 한다니까 이제 똑같은 쳇바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호하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단호한 대응이 없어졌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임에도 더한, 김현철보다 더한 주사파 출신 임종석이가 거론되는 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많이 깨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 현 정권의 외교 문제 브레인들이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부분 친북 좌파들입니다. 친북 성향들의 사람들입니다. 현재 파국을 불러들이는 아이디어를 대통령에 심어준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만들자. 그들의 결론은 그대로 대통령 소신이 또 돼버렸습니다. 소위 원로라는 사람들이 북한이 하는 그 행세라든가 꼴을 보면서도 대통령에게 진실성 있는 판단을 안 해주는, 못 해주는 그 원로들이 대한민국의 원로들입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네. 대통령한테는 진실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로지. 자기의 시각으로, 친북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또 만들자는 그들의 결론을 그대로 또 대통령 소신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 그건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정말 외교 전문가들, 정말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대북 전선에서 일했던 외교 전문가들 다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솔직담백하게 이 어려울 때 나라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가 같이 의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였다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게 됐죠. 미국이 정말 북한 핵무장 문제 당사자입니까? 1당사자입니까? 이걸 갖다가 이 강천석 논설 고문은 질문하는 겁니다. 택도 없는 얘기죠. 미국이 어떻게 해서 북한 핵무장 문제 제1당사자입니까? 미국은 동맹국 한국의 안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국익이라는 저울에 딱 달아보고 미군을 더 보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네? 자신이 만든 핵 확산 방지 체제를 흔드는 북한의 핵 보유를 할 수 있느냐? 네? 지지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면밀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임박한 위험이 지금 아닙니다. 이 북한의 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미국이 진짜로 위험하다 하면은 저기 봤지 않습니까? 이 중동 바로 가서 때려버립니다. 쿠바 사태 1962년도입니다. 쿠바 사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상당히 오래전 일이니까 기억 못 하시겠네요. 이 61년도에 쿠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큐바 해안 봉쇄를 했죠. 왜냐? 코앞에 큐바가 있는데, 바로 미국 옆에 큐바가 있는데 소련이 미사일을 갖다 그쪽 큐바에다 설치를 하려고 딱 했습니다. 이 배가 오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카스트로가 계속해서 소련에 함께 야욕들을 갖다가, 이 다 공산주의자들이니까, 이 세상에는 공산주의자가 말썽이거든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배가 그쪽으로 딱 큐바에 들어오는데 그때 딱 케네디 대통령이 단안을 내렸습니다. 해안 봉쇄, 큐바 해안,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큐바 전체 해안을 봉쇄해버렸습니다. 무섭지요. 다시 말하면 그건 바로 그냥 미국이 큐바를 완전히 딱 도관에 넣었습니다. 바다, 하늘까지 다 넣어버렸습니다. 소련 손들었고 큐바 손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네.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러면 핵 당사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쿠바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련과 핵전쟁을 무릅썼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행동 개시에서 작전 완료까지 1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미국은 핵심 이익과 직결된 중동 지역 이라크 핵 보유 위험이 커 보이자 바로 침공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그 핵이 미국에 지금 뭐 실제 위험이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북한의 핵은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위험 수위에 오르기 딱 오르면 바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핵 당사자가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바로. 이거 우리가 지금 미국이란 동맹을 일부러 쳐내려고 그럽니다. 반미 하면서.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생각 때문에, 이 생각들이 친북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로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대통령한테 조언한 게 그렇게 모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라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천석 논설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라. 뭐냐?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으로 자신들의 안보가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25년간이나 지지부진했겠는가 이거다. 별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네. 또 대화로든 그것이 안 되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미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 해결해다. 근데 지금 미국이 핵무장 무슨 대상국인 양 착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북핵의 당사자는 한국 말고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 핵 만든 이유는 일본 때리려고 만들었습니까? 중국 때리려고 만들었습니까? 한국 때리려고 한국한테 위협해서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반미를 해요? 미국 떠나고 그러면 그 북한같이 아오지 탄광 애들 전부 보내려고요? 그런 자유 없는 나라에 살라고요? 그렇게 굶어 죽는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요? 북핵 당사자가 한국입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바로 이 얘기를 강천석 논설주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저는 100% 동의를 하는 겁니다. 100%가 아니고 1000% 동의합니다. 북한의 본심은 미국과 핵무기 제거가 아닙니다. 핵 군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핵 군축을 논의하면서 먹을 건 먹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들어주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믿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몽상이라는 것이 지금 강천석 이 논설주간의 결론입니다. 적의 망상하고 내부의 몽상이 만나면 무서운 일을 비켜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망상과 문재인의 몽상. 이 글을 쓴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고문. 이 말은 상당한 난해한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척도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이걸 한 서너 번 읽어보셔야 될 부분이지만 대통령은 인식 자체를 받아들이는 인식보다 일단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라는 지금 인식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글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